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식의 슬기로운 부모생활 더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와 함께 보는 오늘은 2003년도 픽사 애니메이션이죠. 니모를 찾아서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모를 찾아서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고 아마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도리가 이 어종이 블루탱이라고 했던 것 같은 고래말을 하는 그 장면이 제일 인상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래말의 개인기를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가장 인상적이고, 아마 또 많은 분들은 깊은 바닷속에서 이렇게 불 밝히는 발광 아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고기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실사 영화라면은 숨막히는 카레이싱 장면을 방불케 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떠올리실 거고, 뭐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시 기억들을 떠올려 봐도 이 영화 한 편에 이렇게 많은 에피소드와 서사가 들어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뛰어난 장면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니모를 찾아서는 뮤지컬 음악 영화가 아니거든요. 디즈니 뮤지컬 스타일의 음악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를 하고 그 노래를 꾸미기 위해서 쓰는 3분, 4분씩이 빠지기 때문에 그 사이가 에피소드나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꽉꽉꽉 찹니다. 그 시간 사이에 볼거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복귀해보고 되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이 돼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오래된 영화니까 이제 벌써 10년도 아니라 20년이 다 돼가는 영화니까 잠시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줄거리를 한번 좀 되짚어 보면요. 이 광대물고기 부부가 아주 오손도손 살다가 뜻밖의 사고로 부인도 잃고 모든 아기 물고기 알들을 다 잃고 딱 한 마리 남게 되죠. 그 한 마리가 바로 이제 니모입니다. 이 니모가 태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우겠어요. 이 아버지 이름이 이제 말린인데, 니모에게 한 가지 아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오른쪽 지느러미가 좀 짧아요. 그러니 아버지는 더 조심스럽게 이 아이를 키우고 정말 위험한 것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키웁니다. 세월이 껑충 뛰어서 이 아이가 첫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초등학교를 가는 날 아주 뭐 가관인 일들이 벌어지죠. 정말 바짓바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모가 사람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잡혀간 니모를 찾아서 이 소심하고 겁 많은 멀린이라는 광대 물고기가 아들을 찾아 떠나는 거죠. 이 떠나는 과정에서 단기 기억밖에 안 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도리를 만나게 되고요. 이 도리를 만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아들을 찾아가는 여러 가지 분투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찾았다가 뭐 또 잃어버릴 뻔했다가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잡혀간 곳은 샌프란시스코예요. 시드니까지 막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서 이제 찾아오는 건데, 수족관에 있는 잡혀있던 아들도 물고기들과 함께 탈출을 막 시도를 합니다. 거기서 아들은 아들대로 성장을 하는 거죠. 아주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성장을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성장을 해요. 그런데 보면 한 가지 일관된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그 모험을 하는 동안 계속 무엇에 도전을 받냐면 아버지의 선입견에 도전을 받아요. 저런 사람은 믿을 수 없어. 기억력이 나쁜 너는 믿을 수 없어. 머리가 나쁜 고기, 나를 좋아하지 않는 정어리떼가 한 말은 믿을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그런 편견을 따라서, 그런 편견을 따를까, 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를까 하는 순간마다 계속 편견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위험에 빠지거든요. 계속 자기가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사실 유연해집니다. 유연해지고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냐면은 아들을 구하고 나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이 아들을 구하고 나서 돌아올 때 한 번 더 위험에 빠집니다.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아들을 찾는 데 도움을 줬던 이 정어리 떼인가요? 정어리 떼가 저인만 그물에 딱 갇혀요. 갇혀가지고 쭉 다 이제 막 끌려갈 위기에 이제 처했는데 이 광대 물고기들은 작으니까 그 그물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니모가 아들이 이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말리죠. 넌 할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근데 아빠는 할 수 있다고요. 넌 할 수 없? 라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깨달아요. 이 말이 늘 아들한테 하던 말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자기의 편견, 자기의 패턴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으로 다른 패턴으로 해보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아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위험한 그 정어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어요. 아, 부모는 정말, 아버지는 정말 저러해야 하지만 정말 저럴 수 있을까 과연? 나는 과연 저런 아버지일까? 저도 상담실에서 진료실에서 부모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아버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는 아버지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렇게 멋있게 영화나 드라마는 그래서 결국 아들이 그 일을 해내잖아요. 조금 다치고 위험하지만 근데 현실은 그럴까? 예, 참 어려운 순간이죠. 상담실에서 보면요. 정말 이 멀린과 같은 아버지들, 뭐 어머니는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이 뵙고요. 이런 아버지들 진짜 많이 뵈요. 아들이 소파 위에만 올라가도 다친다고 못 올라가게 하고요.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을 올라가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이 생길까봐 놀이터에도 못 나가게 하는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뵌 적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과잉보호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불안이기도 하고 부모의 불안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이 영화에서는 또 우리가 보는 많은 이때까지 봤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의 주인공들은 그것을 뚫고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장하죠. 근데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뛰쳐나가지 못하고 그 틀 안에서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갇혀버리게 되면 아이는 안전한 경계 내에서 머물기는 하지만 그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전? 이런 거 생각 잘 못하죠. 내가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좀 해보다가 되나 안 되나 자꾸 간을 보고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될 것 같으면 일찍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부모가 된다라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그런 순간에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죠. 근데 니모를 찾아서를 보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어떤 걸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다르고 내가 나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만화 영화를 보면서 느꼈어요. 멀리는 늘 비관주의자고 염세주의자고 항상 최악의 상황, 또 안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물고기였거든요. 중간에 보면 거의 다 아들을 찾았다 싶었을 때 고래 입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아주 낙관론자인 도리가 고래 말을 알아들었다며 고래의 뱃속으로 뛰어들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나를 믿고 그러라고. 근데 안 믿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고래 말을 뭘 듣냐고. 근데 나를 한번 믿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영화 얘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해왔던 경험들, 아들을 니모를 찾아나가면서 해왔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때 자신을 던집니다. 그 고래 뱃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물론 아들을 찾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이렇게 대해줘 라는 행동이 아니었거든요. 자녀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동이고 선택이잖아요. 거기서 잘못되면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물론 아들한테도 영향이 가지만 자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 그건
아버지가 바뀌는 거고 부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라는 사람이 바뀌어야 자식에게 대하는 게 바뀔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 만화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척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는 정말 뭐 이때까지 제가 미녀와 야수 같은 거는 그런 어떤 성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리기도 했었고, 모든 애니메이션들을 다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정말 니모를 찾아서만큼은 우리 부모들이 한 번도 좀 스스로를 위해서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함께 니모를 찾아서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신청극장 여기까지입니다.